네,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배울 건데요. 네, 지난 시간엔 우리 대입법에 관해서 배웠었죠? 네, 오늘은 바로 가감법이라는 풀이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의 맨 위에 가감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가감법은 무엇일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라고요? 네,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 듣기 문제 선생님이 해설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할 건데 우리 2학년 1반의 19번 상아 친구의 답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상아는 감동학습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빨간색 펜으로 적어 주어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보고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번 문제의 조건은 선생님이 들려준 그 목소리에서 반려동물은 총 몇 마리였냐? 네, 바로 5마리였었고요. 반려동물의 다리수는 14개였습니다. 혹시 어떤 선생님이 목소리 녹음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아서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규리쌤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2번 이 상황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조건을 주어줬죠. x는 새 마리수, y는 강아지 마리수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려동물은 총 5마리니까 새랑 강아지 합쳐서 5마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은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다리수는 14개 얘를 이용한다면 지금 우리 상아가 적어준 것처럼 새 다리는 2개고요. 강아지 다리는 4개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방정식을 세우면 새는 총 x마리니까 2x 이게 새의 다리 개수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는 총 y말이 있으니까 4y 이게 강아지의 다리수겠죠. 그래서 둘이 합해서 14개의 다리가 있다. 이렇게 둘의 방정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 네, 바로 대입법이었었죠. 그래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아주 잘 풀어줬습니다. 일단 둘 중에 어떤 방정식을 택해서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요? 네, 그쵸. 첫 번째 방정식이겠죠? 개수가 둘 다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항해서 x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y를 이렇게 뒤로 이항을 하면 x는 5-y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 5-y를 바로 x자리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면 5-y 플러스 4y는 14. 그래서 풀어주면 괄호를 10-2y 플러스 4y는 14. 그래서 계산해주면 2y는 4. 따라서 y는 2.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면 x는 5 빼기니까 3. 즉 3,2이다. 정답 x 3마리수는 3마리, 강아지는 2마리였다. 이렇게 답까지 아주 완벽하게 적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활동지를 잘 적는지 알겠죠? 우리 상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서술형 문제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상아처럼 깔끔하게 적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야지 이제 서술형 문제 시험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개념 톡톡 문제부터 선생님이 듣기 문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듣기 문제를 들려드릴 겁니다. 자, 잘 듣고 문제 답할 건데요. 일단 문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편의점에 간 진슬이와 유승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다음에 문제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들리는 대화를 잘 듣고 1번부터 4번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참고로 진슬이는 여학생이고요. 유승이는 남학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유승아, 너 뭐 골랐어? 샌드위치 하나랑 우유 1개 골랐어. 나도 그럼 그렇게 골라야겠다. 난 그럼 가족들 주려고 샌드위치 3개랑 우유 1개 사야지. 그래, 좀 얼마 나왔어? 나 7,500원. 너는? 난 3,500원 들었어.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1번부터 4번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선생님이 2분을 드릴게요. 2분 동안 스스로 한번 풀어본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 모두 다 풀어보았죠? 네,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의 조건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적으세요. 자, 진슬이가 지불한 금액을 적으면 되는데요. 문제의 상황에서 뭐라 했어요? 네, 진슬이는 샌드위치 3개랑 우유 1개를 산다 했으니까, 자, 그림과 같죠? 자, 그래서 총 얼마를 썼다고 했죠? 네, 바로 7,500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승이는 샌드위치를 하나랑 우유 1개를 산다 했었죠? 그래서 총 얼마가 들었다고요? 네, 바로 3,500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불한 금액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이게 바로 2번이었죠? 네, 이 문제는 이제 위에서 적은 조건을 가지고 푸는 거였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바로 샌드위치 1개의 가격을 X1, 우유 1컵의 가격을 Y1이라고 선생님이 미지수를 뒀으니까 자, 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자, 진슬이가 지불한 금액은 샌드위치 몇 개? 그쵸, 하나, 둘, 3개예요. 자, 3개인데 하나당 몇 원? 네, X1이니까 몇 X? 그쵸,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유 1컵의 가격은 Y. 그런데 하나니까 네, Y. 이렇게 되겠고요. 이 둘을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네, 7,500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3x 플러스 y는 7,500이라는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됐고요. 그럼 유승이가 지불한 금액은 똑같겠죠? 네, 샌드위치 하나, 즉 x. 그리고 우유도 1컵 썼으니까 네, 가격은 y겠죠. 이 둘을 더해서 얼마? 네, 3,500원. 그래서 x 플러스 y는 3,500이라는 방정식을 세워줬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두 사람이 지불한 금액의 차이는? 이라고 했어요. 자, 진슬이는 지불한 금액이 7,500원이었고요. 유승이는 3,5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지불한 금액의 차이는 둘을 빼서 얼마? 네, 바로 4,000원이죠. 자, 그런데 그럼 좌변을 한번 볼게요. 진슬이는 총 샌드위치 3개랑 우유 1개를 샀고요. 유승이는 샌드위치 1개랑 우유 1개를 샀어요. 자, 그러면은 빼주면 샌드위치는 2개가 되고요. 우유는 0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불한 금액의 차이는 샌드위치 2개의 가격과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샌드위치의 가격은 얼마? 네, X1이라고 했으니까 X가 몇 개? 그쵸? 2개. 그래서 2X는 4,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4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X가 4,000이니까 X가 얼마예요?
네, 2,000이죠? 자, x는 뭐였어요? 그쵸,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이니까 결국엔 2,000원이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유 한 개의 가격은 y였어요. 자, 그러면은 보면은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이 2,000원이니까 자, 2,000원 더하기 우유의 가격 y를 했을 때 3,50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y가 얼마여야 될까요? 네, 그쵸. 1,5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유 한 개의 가격은 1,500원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과정이 무엇이냐? 오늘 배울 가감법입니다. 자, 가라고 하면은 더할 가고요. 감이라고 하면 뺄 감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 방정식을 푸는 과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네, 그쵸.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구했죠? 그래서 두 방정식을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서 x는 2,000, y는 1,500 이렇게 구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과정을 5번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위의 상황을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방정식, 1번 방정식은 그러니까 진슬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3x 플러스 y는 7,500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은 유승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3,500이었습니다. 이 방정식 두 가지를 어떻게 했다? 네, 맨 처음에는 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1과 2를 변끼리 빼면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뺐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상수항을 비교해보면 7,500에서 3,500 빼면 4,000이고요. 좌변을 비교해보면 y 지워지고 3x, x 빼주면 2x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은 미지수 뭐가 사라져요? 네, 그쵸. 이 y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사라져서 2x는 4,000 이렇게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의 꼴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 y가 3번식에서 사라졌고요. 이때 그러면 2x는 4,000이라는 식, 여기서 x를 구하기 위해선 양변을 뭘로 나눠요? 네, 2. x의 개수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누어서 x의 값을 구하면 x는 양변에 2를 나눠서 2,000이 되고요. 자, 그럼 x는 2,000. 이 값을 다시 어디다 대입할까요? 네, 지금 편한 식은 그렇죠. 개수가 적은 2번 식이겠죠? 그래서 2번 식에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x는 2,000. 2,000 더하기 y는 3,500이 되니까 y 값은 얼마? 1,500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에는 x는 2,000, y는 1,500이니까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2,000, 1,50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이 바로 가감법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번 시간엔 대입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첫 번째 배우긴 했었고요. 자,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대입법처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가감법입니다. 똑같아요. 미지수가 한 개로 만드는 것은. 하지만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 대입법은 어떤 한 문자로 정리를 한 뒤에 그 문자를 다른 식에 대입을 했다면 지금 가감법의 경우에는 똑같이 한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푸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예시를 보여줬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아직 잘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해서 1번, 2번식이 나왔죠? 자, 오른쪽 상수항이 비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의 상수항은 2, 4이고요. 2번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1, 5입니다. 자, 지금부터 2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2분 동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 다 풀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랑 맞춰볼게요. 자, 1번 보면은, 자, 두 식을 더하거나 뺀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요? 네. 항상 목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는 문자를 몇 개로? 네, 바로 한 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미지수가 한 개인.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두 식을 더하는 게 나을까요? 빼는 게 나을까요? 네, 그쵸. 빼면, 자, 뭐가 사라질까요? 그쵸. 이렇게 빼면 5y가 똑같으니까 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4x 빼기 3x는 x. 그리고 우변은 2 빼기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첫 번째 식 혹은 두 번째 식 아무 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선생님은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4 곱하기 저 마이너스 2.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은 거니까 그 다음 더하기 5y는 2. 그러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5y는 2. 따라서 5y는 마이너스 8 넘어가서 플러스 8이죠? 그래서 10이 되고요. 자, 그러면 y는 5로 나눠주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x는 마이너스 2, y는 2.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2,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두 식을 더하거나 뺀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문자를 없애야 된다 했죠. 한 문자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개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x가 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해줘야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둘을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사라집니다. 그리고 좌변 3y 더하기 y는 4y고요. 그리고 우변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4y는 4가 되니까 y 값은 그쵸. 양변에 4를 나눠줘서 1이 되고요. 자, 이것을 아무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y 대신에 1.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x는 3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은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x는 그쵸 마이너스 1을 나눠주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는 x는 2, y는 1. 즉 2,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두 1차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면 미지수가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두 1차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도 미지수가 하나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사라지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런 뒤에 더하거나 빼주면 되거든요. 자, 그 문제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예제인데요. 자,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빈칸 상수항 두 개는 마이너스 8과 5입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연립방정식을 더하거나 빼볼게요. 자, 더했다고 가정을 하면 2x 플러스 3x는 5x 그리고 마이너스 3y 더하기 4y는 y. 미지수가 지워지지 않죠? 네, 그리고 이번엔 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뺐다고 가정하면 2x 빼기 3x는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3y 빼기 4y는 마이너스 7y죠? 이번에도 미지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바로 이 양면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맞춰서 미지수를 하나를 지웁니다. 즉, 지금 1번과 2번식에서 미지수를 없앨 것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x를 없애보려고 할게요. 자, x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개수가 다르니까 지워지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1번의 개수에 얼마를 곱하냐? 3을 곱하고 2번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6x가 될 거고요. 밑에 식도 3x 곱하기 2니까 6x가 되겠죠. 그럼 6x, 6x니까 빼면 지워지겠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첫 번째 이 1번식의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
네, 3을 곱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3을 곱해주면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2x 곱하기 3, 6x, 그 다음 마이너스 3y 곱하기 3, 9y죠? 이것은 마이너스 8 곱하기 3,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식에 똑같이 6x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를 곱하면 3x 곱하기 2는 6x, 그리고 4y 곱하기 2는 플러스 8y, 그리고 5 곱하기 2는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6x 동일하니까요.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사라질까요? 네, 바로 빼면은 x가 사라져서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두 식을 빼줍니다. 자, 빼주면은 어떻게 식이 돼요? 네, 6x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9y 빼기 8y는 네, 마이너스 17y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빼기 10은 마이너스 34죠? 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7로 나눠주면 네, y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y는 2 구했으니까 이제 뭐를 구해야 돼요? 네, x값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y는 이 값을 아무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제일 간단한 식인 이 첫 번째 1번 식에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8. 따라서 2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8. 자, 그럼 2x는 마이너스 6 넘어가서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6, 즉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따라서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해는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예제를 풀어봤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 풀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상수항 빈칸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자, 1번의 상수항은 2, 3이고요. 2번의 상수항은 9, 11입니다. 자, 지금부터 3분 동안 두 개의 문제를 풀어서 이제 해를 구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다 풀었죠? 네, 맞춰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식의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 자, 이런 문제네요. 자, 지금 보면은 y를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은 x를 없애도 됩니다. 자, 어떤 걸 없애는 게 더 편할까요? 네, 그쵸. 지금 보면은 곱하기 편한 것. 즉, x를 2x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x를 우리가 개수를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는 얼마를 곱한다? 네, 양변에다가 이렇게 2를 곱해서 2x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2를 곱하면 2x 플러스 3y 곱하기 2는 6y는 2, 4. 자, 그러면은 저 2x 등장했으니까 굳이 밑에 식을 바꿀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그냥 양변에 똑같이 그냥 1을 곱해주면 그대로 2x 플러스 5y는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2x 만들어졌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네, 뺀다. 그러면 y값이 구해지겠죠? 나머지 미수인. 그러면 2x 플러스 6y는 4랑 2x 플러스 5y는 3. 두 식을 빼줍니다. 그러면 2x 사라지고 6y 빼기 5y는 y. 그리고 4 빼기 3은 1. 그래서 y는 1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x값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3 곱하기 y 1은 3이죠? 얘는 2. 따라서 x는 얼마?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1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도 이제 양변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맞춰줘서 미지수를 없애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식에 얼마를 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x를 보면 4x, 3x고 y는 3y, 2y죠.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y를 없애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3y에다가 얼마? 2를 곱해서 6y로 만들어주고 2y에는 3을 곱해서 6y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의 양변에 2를 곱해주면 4x 곱하기 2는 8x 그리고 빼기 3y 곱하기 2는 6y는 9 곱하기 18.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의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x 곱하기 3은 그쵸 9x 그 다음 더하기 2y 곱하기 3은 6y는 11 곱하기 3은 33. 자, 그러면은 6y 맞춰줬네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식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더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사라지니까 x값만 남습니다. 그래서 8x 빼기 6y는 18 그리고 9x 더하기 6y는 33을 더해주면 6y 사라지고요. 8x 더하기 9x는 17x 그리고 18 더하기 33은 51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x의 값은 얼마일까요? 네, 양변에 17 나눠주면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좀 간편한 식인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이니까 그쵸? 9 더하기 2y는 11이죠? 그래서 2y는 9 넘어가면 2. 따라서 y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x는 3, y는 1, 3,1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오늘의 과제 안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전히 학습지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출석 인정 과제예요. 자, 오늘도 역시 감동학습지 2명 선발 예정인데요. 요새는 너무 친구들이 잘 적어주어서 선생님이 2명을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학습지 퀄리티 중에 제일 많이 발전한 친구 또 뽑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마무리 잘해서 제출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